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단신 두 번째로 또 다뤄볼 텐데요. 네, 두 번째 단신을 켜주시고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단신으로 네. 신작 소설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다면 네. 오늘은 댓글 소개도 하고 네. 다른 어떤 소식들을 소개하려고 네. 합니다. 게임이랑 뭐 과학, 영화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일단 댓글 소개부터 해드리면 도문4077님이 그렉 이건 네. 내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하드한 SF 정수를 느낄 수 있었다. 네. 다른 그렉 이건 책들도 많이 번역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네요. 너무 네. 그렉 이건 지금도 저희 가장 최근에 읽었던 이름이 뭐였죠? 커런틴이요? 네, 커런틴. 네. 아직도 좀 여운이 남아요. 약간 근래 들어서 읽었던 책들 중에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런틴 말고 다른 책들도 제가 알기로는 아작에서 그 해외 소설 절판된 거를 계속 소개하는 시리즈잖아요. 그게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아마 몇 권을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워프 같고요. 시리즈였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워프 네. 시리즈. 네. 네. 그 다음에 다솜799님이 또 저희 꾸준하게 네. 243화부터 246화까지 각각 네. 1,000원씩 4,000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고바야시 사무엘님이 저희 9월 신간 소개에서 항상 잘 듣고 계시다고. 네, 신간 너무 소개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신다니 저희도 너무 힘이 뿌듯하네요. 좋네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게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재밌어 보이는 게임을 한 2개 정도 찾았는데 네. 일단은 요거 찬츠 오브 세나르, 한국어로 하면은 세나르의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게 저희 예전에 다뤘던 Seven Days to End With You, 너와의 마지막 7일 네. 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패드로도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는데 그 언어 맞추는 게임이었잖아요. 네, 글자 네. 맞추는 뭐 단어 맞추는 게임. 네. 그 어떤 여자의 집에서 깨어났는데 자기가 알아들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임이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래요. 이 세나르라는 곳이.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말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문법들도 다 다르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쓴 단어 그 글자를 알아내는 뜻을 알아내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재밌겠네요. 이분들이 어떤 게임에서 영감을 받으시냐면 헤븐스 볼트라는 네. 요것도 이제 유명한 게임인데 뭐 천국의 지붕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요 게임에서 영감을 받으셨대요. 만약 언어 이런 쪽에 세븐 데이즈 투 엔드 위스 유 요거 재밌게 하셨다면 헤븐스 볼트도 좀 추천해드릴 만하고 네. 그 다음에 요 게임도 새로 나왔으니까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제가 방송에서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네, 궁금해가지고 세나르의 노래. 네, 세나르의 노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새 게임인데요. 리파인드 셀프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방금 이야기한 세븐 데이즈 투 엔드 위트 유 요 게임을 개발한 리자드리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게임을 하면서 자기 성격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요즘 한창 유행인 MBTI. 네, MBTI를 게임으로 해보자. 네. 네. 여기 보면은 모험가, 가본 적 없는 장소에 가거나 쓸데없을지도 모르는 행동에도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성격, 리더,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다한다, 퀘스트 다 해야 되는 사람,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성격들이 나오는. 요거는 11월 출시 예정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게임 이렇게 2가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책 관련 이야기도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 네. 일단은 요거 먼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가 네. 저희 영어로 소개돼가지고 이제 롱리스트 부커상 롱리스트에 뽑혔었잖아요. 네. 네, 이번에는 전미도서상에
후보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네. 요거는 수상자가 11월 15일 날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어허. 제가 좀 기대를 해보고 기다려도 그러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요 안토너 번역가님이 저주토끼 번역하셨잖아요. 네. 요 안토너 번역가님의 에세이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네. 네.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네. 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 예스24에서도 이제 안토너 번역가님이 어떤 연유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네.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재밌는 문구만 하나 가져왔는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부모님 반대가 심해서 법대를 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루지 못한 꿈에 후회가 남아가지고 대학을 여러 군데를 거쳐 다니셨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가 어릴 때 누군가가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은 아니면 그런 책을 읽었다면은 좀 더 자기 삶을 좀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좀 이야기를 담아. 약간 그 제목도 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왜 아무도 안 해줬냐. 그런 하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말해주지. 네. 그렇게 약간 한이 담긴 네. 그런 문장인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책 관련 얘기가 요거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요거는 켄리우 작가님의 신작 단편 소설이에요. 어허. 네, The Passing of the Dragon 번역하면은 뭐 용의 통로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게 켄리우 작가님이 직접 트위터에서는 쓰시기로는 자기가 최근 몇 년 중에서는 가장 좋아했던 이 페이보릿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 본인 작품 중에? 네. 그리고 요거 토르 요 웹진에 올라가 있는데 영어로 쭉 읽으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은 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 근데 뭐 번역 프로그램이 워낙 잘 그쵸. 되어가지고. 네. 근데 구글 번역은 아직은 좀 믿을만하지가 못하더라고요. 제가 구글 번역까지 눌러봤는데 요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디벨은 조금 더 낫다고 네, 하던데요. 네, 디벨, 네. 디플, 디벨 뭐 부르는 이름이 워낙 많은데 아마 그걸로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이거 안 뜨네요 번역을 네. 구글 트랜슬레이터 하면서 떠야 되는데 이거 아마 프로그램 설정이 달라가지고 안 뜨는 것 같은데 구글 번역은 아직은 성능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네. 네, 디벨로 한번 해보시고 재밌으면 또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네, 저희도 뭐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에피 요것도 제가 최근에 읽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과학 잡지 에피가 이번에 24호가 네. 인공지능과 소설가의 일이라는 주제로 나왔습니다. 네,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데 네. 그 AI에 대해서는 이제 소설들도 몇 편 실려 있고요. 그건 오해다, 나는 이해했다. 김현수 작가님의 단편 소설이고요. 이 라인업이 왜 이렇게 화려하죠? 그쵸? 네. 대단하다. 네, 김초엽 작가님이 네. 쓰신 에세이는 이제 AI가 어떻게 소설을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와 관련한 이야기고, 네. 그 다음에 정지돈 작가. 네, 정지돈 작가님의 쓰여진 문장과 쓰여지지 않은 문장 사이. 요거는 이제 SF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창작자들이 한 AI하고 한 작업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네, 굉장히 재밌는 작업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켄리우 작가님도 자기 이제 챗GPT가 나오기 이전에 2020년인가 그때 자기 소설들을 AI에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AI를 만들어냈대요, 직접. 그걸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뭐, 캔 어쩌고 이런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소설을 써봤는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자기가 고쳐가지고, 실제로 단편수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야생 앞에서 장강명 작가님 요거는 네. 좀 더 이제 먼 미래에 네. AI의 특이점이 온다면 예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하신 에세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네. 만약 AI가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이 뭐 단순한 어떤 뭐 지금 쓰는 것 같은 지금 쓰는 건 사실 뭐 AI가 소설 쓴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죠. 지금 성능으로는 뭐 그리고 사실 AI가 지금 그 기술 성능적으로는 좀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성능이 지금 획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좀 진정이 된 상태인데, 사실 몇 달 전, 뭐, 1년 전만 해도, AI 때문에 우리 모든 직업이 다 없어질 거야, 막 이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지금 네.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만약 먼 미래에 진짜로 AI가 걸작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만약 1년에 그것을 뭐, 10분에 한 개씩 써가지고, 1년에 8,000개를 쓴다면 그런 이제 상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걸작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창작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김현수, 김초엽, 정지돈, 장강명이라는 이 네. 화려한 라인업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 김혜윤 작가님의 딥러닝 레퀴엠, 요것도 단편 소설이고요. 요것도 굉장히 SF 소설이네요. 네, 굉장히 네. 슬픕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요것도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재활의 발견, 로봇과 로봇 치료사. 물리치료사. 네, 물리치료사, 로봇과 네. 물리치료사에서 강미랑 연구자님이 네. 이제 쓰신 건데, 우리가 막연하게 물리치료는 사실 우리가 저기 정형외과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받는 거를 보통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제 심각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 보면은 이제 물리치료에 많이 이제 그 재활을 위해서 네. 좀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물리치료가 하루에 열 몇 시간인가를 투자를 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대요. 근데 지금 있는 물리치료사로는 하루에 몇십 분 정도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비율이 안 맞으니까. 물리치료사가 수가 너무 적으니까.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로봇이 계속 이제 점점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로봇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뭐 옛날에도 그랬고, 뉴러라이트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AI도 그렇고, 로봇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은 직업이라는 게 막 없어질 것이다, 막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 글에서는 이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로봇이라는 게 우리 직업을 빼앗는 게 아니라,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로봇이라는 거하고 좀 인터랙션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로봇의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 로봇, 그 물리치료 로봇이 그냥 뭐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근육을 잘 활용을 하고 있나 물리치료사가 계속 만져줘야 된대요. 그리고 또 그 기계의 조정 같은 것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리치료사가 아예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효율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네. 좀 더 많은 환자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로봇이 도와주기도 하고, 네. 그러나 이제 물리치료사의 일을 뺏지는 않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로봇과 네. 물리치료사가 함께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서평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AI에 대한 것도 네. 비슷한 어떤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어떤 좀 더 나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이야기들도 다 재밌으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요 얘기, 요건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요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제가 네. 이날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네.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네. 에코테크네 시대 한국 SF의 기원과 전개라는 주제로 대중서사학회에서 가을 정기 학술 대회가 열렸고요. 이게 줌으로 중계도 됐었고, 행사 자체는 이화여대에서 열렸고, 주제들을 보시면 상당히 이제 재밌는 주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순정과 SF의 조우 해가지고 90년대 SF 순정 만화 속의 비인간 타자들이라는 주제의 발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듀나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현대 과학
한국 현대 SF의 과학연구와 연구자 재현 양상 해가지고 김초엽, 신너울, 정보라 소설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도 있었고, 네. 네, 뭐 SF 동화에 나타난 여성 노인 캐릭터 연구도 있었고, 그래서 요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최혜순 선생님의 북한 SF에 대해서. 그쵸. 네. 안 그래도 북한 SF에 대해서 요즘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많이 또 연구를 하고 있나요? 계신데 그 북한 SF를 읽으려면 이게 정상적인 루트로, 그러니까 이거를 보려면 합법적인 루트로 보려면 통일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통일부를 통해서 받은 어떤 도장 같은 게 찍힌 그런 소설을 클래시파이드.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네, 이렇게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렇죠. 마음대로 반출하거나 공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료를 얻어가지고 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도 이제 약간 어떤 북한이 세계적으로 어떤 그 국위선양을 하는 네, 그 국뽕에 찬 그런 SF들이 많다고 해요. 네. 예를 들면 북한이 어떤 비트코인 같은 어떤 새로운 이런 전자화폐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쓰이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던가. 네. 하여튼 그래서 대단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안타깝게도 이제 참여는 못했지만 그 자료집 같은 게 네. 아마 대중서사학회 홈페이지 가시면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테크네가 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네. 인문학이라고 하면 보통 뭐 인간에 대한 거, 인문학이 이제 인간과 문자 합쳐가지고 이렇게 인문학 이렇게 휴먼 리터레이처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기술을 이제 분석의 대상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에코테크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어떤 인간을 둘러싼 네, 연구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류세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소개해드릴 만한 게 제 생각에는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소개해드리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그노벨상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받은 이그노벨상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오호. 네, 의외로 4개나 되는데요. 1999년에 향기 나는 양복을 개발한 이제 권혁호 뭐 공학자인 것 같아요. 코오롱에 다니던 사장님인가? 분인가? 네, 모르겠어요. 네, 환경보호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아. 왜 환경보호상인지 그러게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딱히 안 나오는 걸로 봐서 그렇게 네. 팔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선명 교주가 경제학상을 받았다. 없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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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요거는 아마 좀 그거죠. 그 까는 거. 그렇죠. 뭐라 그러죠? 네. 돌려가기. 네, 돌려가기 네. 이런 느낌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장림 목사가 세계 종말을 예측해서 수학상을 받았다. 아하. 이것도 약간 세계 종말의 시점을 뭐 수학적으로 예측을 했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만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번에는 한국인 과학자 박승민 박사가 네. 스탠퍼드대 비뇨기의학과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스마트 변기를 개발하셨대요. 스마트 변기 이렇게 생겼는데 네. 보면은 뭐 카메라도 여러 대가 있고 대변 카메라, 항문 카메라, 소변 카메라 이렇게 이게 약간 비대처럼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보통 변기에 부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소변 검사지 같은 것도 이제 변기에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네. 변기가 이제 사람이 대소변을 보면 곧바로 그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네. 네 건강을 진단해 줄 수 있는 그런 변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말이 되는 네, 것 근데 같아요. 굉장히 네. 좀 획기적이랄까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있을 법한 우리 그리고 뭐 건강 굉장히 검진 가면- 유익한 네. 네. 건강검진 가면 항상 소변 검사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대변 같은 거는 검사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요것을 뭐
집안에서 예를 들어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거 있으면은 좀 네. 곧바로 좀 이제 자기 몸에 위험이 있다든가 그럴 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요 굉장히 요 거를 연구하는데 열정적이시더라고요. 아, 제가 찾아봤는데 네. 요런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그 노벨상을 받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좀 뭐 약간 진지하게 좀 잘 받은 게 잘 받았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좋은 성과로 네, 좋은 받으셨다. 성과로 받으신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네.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소개 안 해도 되나요? 다른 내용들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뭐 몇 개 더 소개해 드릴까요? 뭐 상관없어요. 요것도 네, 최근에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못 봐가지고 2023년 사이파이안 페스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사이파이 영화 한국 영상자료원에서 진행한 이게 이제 원래 춘천 SF 페스티벌이 2022년까지 3회로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진행을 못 해가지고 이제 춘천에서 진행을 못해서 네, 그때 이제 그 영화제를 만들었던 스태프들이 네. 같이 모여가지고 이걸 명맥을 끊기가 아깝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 사이파이안 페스타였다고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렇게 장편이 4개, 그다음에 단편이 6개, 7개네요. 7개 이렇게 상영이 됐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요 영화들을 아마 조만간 뭐 인터넷이나 뭐 VOD 같은 걸로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목 같은 거 한번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종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온라인에서 저희 박상준 교수님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 네네. 리뷰를 하신 걸 봤어요.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좀 어렵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뭐 다른 거 소개해 드릴 만한 게 요것도 제가 예고편만 봤는 재밌더라고요. 닫힌 세계와 그 친구들. 이거 사실 근데 개봉한 지 좀 됐는데 네. 요거는 단편 영화인데요. 네. 그 통 속의 뇌에 관한 네. 그 이야기예요. 네. 이 세계관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가상현실 세계관에 넣어가지고 그 가상현실을 심리치료에 사용하는 그런 오호. 세계관입니다. 오호. 네. 근데 주인공이 만약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나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허. 네. 그래서 그 혹시 이런 단편 영화니까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닫힌 세계와 그 친구들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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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마무리를 네, 할까요? 좋습니다. 네. 네. 알차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니군요. 네. 네. 자, 저희 카메라가 또 이 선이 약간 땡겨가지고 아,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렇네요. 같아요. 조금 이따가 다시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저희 이번 방송 마무리하고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 건데요. 네. 저희 방송은 유튜브, 팟빵, 그리고 아이튠즈 팟캐스트,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가 아니고 X인가요? X. 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디든지 편하신 곳에서 반응, 좋아요 또는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에 네. 막 이런 그 설문도 가끔 올리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다음 주에 무빙을 다룹니다. 네. 그래서 화제의 작품 무빙.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가 설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저희 공상님이 게임 방송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게임 방송 월요일, 화요일이 휴방이고 네. 그 다음에 수목금 네. 네. 수목금 토일. 수목금 5일. 토일. 네. 네. 원래 게임 방송은 그렇게 자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게임 네.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발더스 게이트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이드 퀘스트 다 해야 되는 주의여가지고
저도 하려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사실 뭐 몇 시간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 그러다가 그 호라이즌 제로던을 아, 결국 하지 못했죠. 음. 네. 그 사실은 네.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은 메인 퀘 위주로 진행을 많이 하세요. 네. 음, 그런데 아무튼 네. 저는- 저희 라디오처럼 이제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그쵸. 게임 방송이군요. 네. 네. 그래서 발더스 게이트 저도 잠시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약간 자유도가 높은 그런 턴제 RPG 같은 느낌. 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무빙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